물건을 딱 분석을 하고요. 얼마를 쓸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각 장소인 법원에 입찰을 하러 갑니다. 그럼 첫 번째, 관할법원에 도착을 하죠. 관할법원에 도착을 하고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예요? 법원의 입구에 보시면 당일 진행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하지 않는 사건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오늘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 물건을 보시고 오늘 진행하는구나, 또 오늘 진행하는 거 봤는데 뭐 유치권이 들어온 물건이 있더라, 그런 경우도 여기 표시를 해놔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보시고 입찰을 들어갑니다. 자, 입찰 게시판에 금일 진행하는 사건인지 확인을 하시고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변경, 취하, 유치권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매각 물건 서류를 열람을 하세요. 매각 물건 서류. 법원에 가시면은 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나 현황 조사서, 감정 평가서 이런 것들을 열람할 수가 있는데요. 열람하는 방법에는 PC로 열람하는 경우가 있고 서류로 열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서류로 열람할 수 있는 것보다 PC로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요. 예전에는 이 물건에 대해서 그 서류를 갖다 놓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막 이게 찢어지고 훼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PC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는 이 입찰표와 입찰봉투와 보증금 요거를 비치를 해놓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받아옵니다. 갖고 오는데 두 부를 갖고 오십시오. 두 부를. 왜냐면 한 부를 갖고 오면은 한 부 같은 경우 잘못 쓰면 실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써야 되니까 여유 있게 두 부 갖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갖고 온 서류 말고 입찰표를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시는데 이걸 어디서 작성하냐 그러면 입찰표 법원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그 투표함 같이 우리가 이제 선거할 때 보면 이제 안에서 투표하는 것처럼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쓰시면 좀 약간 좀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매점이나 이런 데 내려가셔가지고 조용히 차 한 잔 마시고 그래서 씁니다. 입찰표를 작성을 하세요. 그리고 이 입찰표를 작성하면 입찰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이 전에 제출을 해야 돼요. 입찰 마감 시간. 입찰 마감 시간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법원은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10분에 끝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법원은 10시 반에 시작해서 11시 40분에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법원에 한번 시간을 한번 물어보시고 아니면 이렇게 게시된 걸 잘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입찰 시간이 마감되면 딱 입찰 마감에는 마감됐다고 종을 칩니다. 종을 입찰을 마감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입찰 마감되면 바로 그 사건을 개찰을 합니다. 그리고 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입찰하는 사건이 이제 나오세요 라고 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누구 얼마 이게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차수인 신고를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뭐 차수인 신고 2등으로 할 사람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해당 사건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이 되면 입찰을 마감을 하고요. 입찰이 종결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법원을 도착을 했어요. 그럼 법원에서 핸드폰을 진동으로 놓으세요. 진동으로. 그리고 이제 그 대화는 밖에서 이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안에서 이제 그 핸드폰 소리를 진동을 하지 않고 벨을 울리고 소리를 끄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집행하면서 집행관이 과태료를 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금일 진행하지 않는 사건을 확인한다. 법원 들어가셔서 금일 진행하지 않는 사건을 확인한다.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 입찰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쭉 보시면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네? 야, 이거 오늘 입찰자가 굉장히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비밀리에 여기에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사람들이 많으면 괜히 오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낙찰가가 높아질 것 같으니까 입찰가를 좀 올려보자 이런 심리가 좀 올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보시면 입찰을 오는 사람이 혼자만 오는 게 아니고요. 2인 이상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입찰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공부하러 온 분들, 그리고 학원에서 이제 지금 몰려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내가 이렇게
그 휩쓸리지 마시고 내 소신껏 갖고 생각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법원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집행관인데 어떤 사람은 여기 뭐 판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집행관입니다. 집행관. 그리고 여기 이제 직원들이 있고 맨 끝에 보면 이제 은행원이 있는데 여기는 왜 은행이 있냐면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거슬러주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그리고 입찰함은 여기 가운데다 두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투명하게 돼 있죠. 입찰함이 여기서 다 이제 입찰 봉투 각 사건마다 다 넣어요. 넣고 여기서 이제 한꺼번에 개찰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테이블에는 입찰표를 비치해 놓고 가져가게 합니다. 길 입찰표와 봉투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원에서는 요거를 비치하지 않고 일부러 이제 나눠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받아오시는데 한 두 부 여유 있게 받아오셔라. 그리고 하나는 실수하면 다시 써야 되니까. 그리고 서류 열람대 이렇게가 있고 여기 보통 이제 열람할 수 있는데 PC로 열람할 수 있게 해놨더라. 그러니까 법원마다 위치는 조금씩 다르다. 그러면 입찰 마감 시간이 있죠? 그럼 입찰 마감 시간 내에 여기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찰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사건을 입찰한 사람이 부르면 그 최고가로 낙찰된 사람이 결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입찰을 종결하게 됩니다. 해당 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있을 거고요. 사건 번호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사건,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사건이 2020 타경 1234다. 1234를 적고요. 입찰기일, 오늘 입찰하는 날짜, 이러면 2021년 1월 12일,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물건 번호. 물건 번호는, 하나의 사건에 물건 번호가 두 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건 번호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A라는 물건에 대해서는 1번 물건은 아파트 2번 물건은 토지, 한 사람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 아파트가 나온 경우가 토지가 나온 경우가 있고 또에 대해서 상가가 나온 경우가 있고 다양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내가 입찰하는 물건이 만약에 2번 토지였다. 그러면 여기다 2번을 적으셔야 돼요. 2번을 물건번호에선. 근데 이걸 적지 않았다 그러면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 처리합니다. 그래서 물건 번호가 있는 물건은 반드시 물건 번호를 기재하라. 근데 물건 번호가 하나인 경우는요. 하나인 경우는 여기다가 1을 쓰셔도 되고요.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물건 번호가 하나인 경우에는. 자, 근데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물건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요. 입찰자에는 본인란과 대리인란이 있죠. 본인란에는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요거 쓰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쓰시면 되고 본인이 못 왔다 그러면 대리인이 오죠.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주소에는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를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본인과의 관계, 배우자, 동생, 이렇게 아는 사람 관계를 쓰시면 되고요. 본인 전화번호 쓰시면 돼요. 자, 본인의 온 경우에는 본인만 쓰시면 되는데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쓰시고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있어야 되겠죠?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여기서 보면 이제 보증금액 쓰는 난과 입찰가액 쓰는 난이 있어요. 그럼 보증금액은 내가 입찰하는 보증금이 있죠. 입찰 보증금이 최저 매각가의 10%가 일반적인데 내가 입찰하는 물건이 최저가가 1억이었다. 그러면 얼마예요? 최저 입찰 보증금은 1,000,000원이죠. 1,000,000원. 그럼 여기다 이제 보증금 1,000,000원 씁니다. 이렇게 1,000,000원 쓰셔요. 근데 내가 나 실제 쓸 거는 1억 1,000,000원 쓸 건데 거기 쓰는 금액의 10%인 1,100만원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최저 매각가의 10% 여기에 대한 10% 1,000만원만 쓰시면 되고 넣으면 되고요. 나머지 입찰하는 금액은 내 마음대로 입찰하시면 돼요. 아주 옛날에는 그거 이제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서 10%를 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입찰 가격 쓰는 거. 자, 지금 말씀드린 나는 1억
1억 1천만 원을 쓰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다 1억 1천을 쓰시면 되는데 1억 이렇게 1천만 원 1억 1천만 원 쓰려고 했더니 이거 좀 뒤에 누가 또 붙으면 그러니까 좀 올립시다 해가지고 한 10만 원 더 쓰자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썼어.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고 여기 이제 또 보증의 제공 방법에 대해서는 현금 자기합수표 보증서 이게 차이가 있는데 나는 보통 현금 자기합수표를 하죠. 자기합수표 넣습니다. 보증서는 사실 이제 보증으로 가름하는 제도는 있지만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거의 없고요. 자기합수표 현금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수표로 갖고 올 때는 보통 한 장으로 끊어 오시면 돼요. 1,000만 원짜리 하나로. 또 심지어 현금에다 그래서 이제 10,000원짜리도 이만큼 갖고 오시면 굉장히 좀 불편하겠죠? 예. 수표를 하나 끊어 오시는 게 센스다. 그리고 1억 1천 이렇게 썼어. 가만히 딱 쓰고 보니까 이거 좀 불안한데? 좀 더 누가 더 쓸 것 같아. 그럼 여기다가 좀 하나 더 써야 되겠다면 이렇게 하나 더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수정하게 되면 요거 무효 처리합니다. 무효 처리돼요. 그리고 요거를 쓸 때 한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찍고 도장을 찍었다? 그것도 안 돼요. 도장은 안 돼요. 안 되고 요거를 썼는데 다시 뭐 지우개를 이렇게 써려고 연필로 썼다? 연필로 쓰는 거 안 돼요. 그럼 무효 처리됩니다. 무효 처리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막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막 돈 표시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여기 입찰 가격만큼은 수정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수정을 하게 되면 다시 입찰표를 쓰셔야 돼요. 자, 유의하셔야 할 거. 위임장을 보시면 대리인란을 쓰시고요. 대리인 오신 분 성명, 직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쓰십니다. 그리고 내가 위임받은 사건 번호, 어느 법원 몇 타경 사건 번호 쓰시고요. 그 경매 사건에 관한 입찰행위 일체를 위임했다 하고 이제 본인란을 쓰시는데 본인의 경우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그리고 여기다가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데 그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거로 첨부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2명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여기다 본인란을 다 쓰시고 못 오시는 본인란에 인감증명서 모두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봉투가 있어요. 봉투. 요거는 흰색 작은 봉투인데 요거는 실물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는 입찰 보증금을 넣습니다. 입찰 보증금을 넣어요. 그리고 여기다 사건 번호 적고 물건 번호가 있으면 물건 번호 적고 제출자 이름을 적고 여기다 도장을 찍습니다. 뒷면도 이렇게 생겼어요. 뒷면. 여기에는 이제 입찰 봉투를 넣고 도장을 이렇게 찍습니다. 납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봉투가 있는데 봉투 이번에 이제 그 큰 대봉투죠. 큰 봉투, 흰색 봉투. 요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입찰 봉투 이렇게 생겼어요. 뒷면. 요거는 비입찰표를 이렇게 다 작성을 하고 또 여기다 입찰 보증금을 첨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넣는 요 봉투입니다. 자, 이렇게 넣는 봉투예요. 그러면 여기 봉투에는 제출자 앞에 본인란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이 왔으면 대리인란을 쓰면 되고요. 뒷면을 보시면 여기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다 이제 사건 번호를 쓰게 돼 있으면 사건 번호 쓰시고 물건 번호가 있으면 꼭 적으시고 자 그리고 이렇게 적어요. 적어서 법원에 이제 입찰표를 제출하시면 돼요. 법원에 제출하는데 하나 더 볼 건 이제 공동 입찰 신고서. 입찰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공동 명의로 하겠다라고 할 때 공동 입찰 신고서를 제출하는데요. 비입찰표에 첨부해서 같이 넣습니다. 그러면 공동 입찰자는 여기 보세요. 사건 번호 적고 물건 번호 적고 공동 입찰자 별지 목록과 같다. 이렇게 적고요. 신청인은 2명이면 대표적인 대표 1명 적고 이름 적고 왜 1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동입찰자,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그 다음에 지분을 반드시 적어야 돼. 보통 2분의 1, 2분의 1, 응? 1, 홍길동, 뭐 김갑순, 이렇게 적었다, 이렇게 했다. 뭐 공동투자로 한다라고 하면 3인이 뭐 공동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3명 모두 이제 다 적고, 그래서 지분에 따라서는 협의한 지분을 넣으시면 돼요. 뭐 일반적으로 3분의 1씩 하겠지만은 내가 돈을 많이 투자했다 그러면은 뭐 내가 더 지분을 많이 가겠다 그러면 그 비율대로 따로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도장을 날인하는데, 공동입찰자가 당일날 법원에 못 왔다 그러면 모두 못 오신 분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되고, 인감도장을 여기다 날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공동입찰신고서에는 아까 보신 기일입찰표 있죠? 기일입찰표에 같이 첨부를 하고 여기에 사이에 간인을 하셔야 돼요. 간인을 하십니다. 기일입찰표에 본인 났을 때는 입찰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공동입찰자 다수잖아요. 그럼 여기다 어떻게 쓰냐면 이름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죠? 보시면 이렇게 써요. 별첨 공동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 이라고, 별첨 공동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 여기다가 별첨 공동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 이렇게 이름을 써주시고, 아까 본 공동입찰신고서 여기 작성해서 같이 첨부를 하시고 이 사이에 간인을 한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본인이 입찰할 경우는 아주 심플하죠. 요거 한 장만 내면 되죠. 한 장만 내시면 돼요. 본인 사건 번호 적고 본인 남만 적고 요거 적고 요거 유의하시고 이렇게 적고 심플하게 내시면 돼요. 만약에 대리인이 왔다 이렇게 요 본인 난 대리인 난 적고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이렇게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첨부 서류에는요 보시면 본인이 직접 왔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있으시면 되고요.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그러면 본인이 못 오고 대리인으로 왔다라고 하면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있죠? 그러니까 위임장, 여기 위임장에 도장을 날인한 거 이렇게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이렇게 필요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리인의 도장은 막도장이어도 상관없고요.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